안녕하십니까. 알쓸 시잡을 진행하고 맡고 있는 박동수입니다. 지난 13회차에서는 한 여인의 신데렐라 대박 성공 스토리를 주저리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성공에는 많은 부작용이 수반된 것도 알려진 사실이죠. 우선 조용히 내조만 하고 살겠다는 공약은 그야말로 헌신짝 취급돼가지고 냉엄한 국민의 그 검증만을 교묘히 회피한 편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만일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등 의혹이 검증의 도마 위에 바로 올랐더라면 윤 대통령의 0.7% 승리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겨우 2달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현 정부의 안타까운 실정의 연속,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경제 위기, 과학 방역을 외치던 코로나 사태의 더블리그 사태에 대한 속절없는 무대책, 친인척과 지인으로 무장되는 대통령의 인선, 대통령실의 인선, 권성동 1인 지하 여당의 독불장군식 불안한 독주, 모든 상황이 멸망의 폭주 기관차를 탄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죠. 그럼에도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의 행보에서 점입가경의 수상한 행보가 곳곳에서 밝혀진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대통령 놀이에 충실했죠. 대통령 직무실 셀카놀이, 백화점 쇼핑, 재래시장 섭렵, 강북 빵집 탐방, 그리고 방사포가 난무하던 한반도 상공을 휘황찬란하게 날렸던 날에는 영화 관람. 그 뒤를 이은 역대 영부인의 순방 행사를 필두로 해서 그녀의 광폭 행보는 바로 시작됩니다. 봉하마을 방문 시에는요, 어느 지방대학 무용과 교수라는 코파나 출신의 동행인의 무속인 논란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적인 수행원 3명을 대동했던 사실은 거의 경악에 가까운 파급 효과를 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윤 당선인 초기 시절 전두환에 대한 광주 망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사과를 갖다가 그 SNS에 게재함으로써 안티 국민정서 함양에 지대한 공연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인물은 그 실제적으로 제2부속실 역할로 대통령 집무실 셀카놀이에 적극 동참하고요. 주도적으로 팬클럽 활동을 빙자해 언론기관의 스틸 사진 등을 무차별 살포한 용의선상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김건희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권성동 부인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여당 국회의원 사모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권 탈환 자축위원을 열어가지고 언니들 수고 많았어 라는 명언을 남기기까지 했죠. 그리고 생뚱맞은 나토 회담을 세계 정상들에 대한 대비전으로 삼고 싶은 일념이었는지 회원국들의 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궁의 초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윤 대통령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로 스페인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언론은 김건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라는 타이틀을 화답하고요. 세상에 김건희 대통령이 윤석열 남편을 데리고 나토 정상회담을 갔네요. 이쯤 되면은 도무지 대한민국 언론은 멸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맞춰 기덕이들은 나토 행사 관련해 기사를 써대면서요. 김 여사가 만천장에 등장한다면 사실상 영부인으로서 외교무대 첫 데뷔를 하는 셈. 문화예술계의 발이 넓으면서 영어도 유창하게 구상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취임사 행사에도 김 여사가 외빈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영어로 환담하고 셀카를 찍는 모습이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하였다. 라고 기사화했습니다. 기사가 지들이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썼다는 얘기죠. 또 다른 대통령의 신고계자도요. 김 여사는 문화예술계의 발이 넓어가지고요. 외교가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이라고요. 관계자의 전언을 기사화합니다. 이 기사 모두가 누군가에 의한 각색을 그대로 복사 수준 기사화한 것으로서 베껴쓰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또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재생바이오 식품인 대표인 신지연인 김건희 개인 수행원화 시켜가지고 몰래 사전 답사를 가지 않나. 그리고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동승시키는 일까지 하게 돼버리죠.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사건이 확산일로였으니까요. 대통령실은 궁여지책으로 지인으로서 영어에 능통한 국제 교류 행상 전문 경험이 풍부한 차원으로 무보수 봉사를 했기에 문제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스페인이 영어를 쓰는 나라인가 보죠. 그리 따진다면은 최순실도 수시로 대통령 청와대에 출입해가지고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섭정에 가까운 무보수 봉사를 한 셈인가 되나요? 이 개인 신분의 봉하마을 동행하고요. 스페인 동행이야말로 비선 조직의 운영이라는 팩트를 피해갈 수 없는 사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비선이라는 괴물은요. 권력의 음지에 싹트기 마련이죠. 권력이 힘이 약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이 비선이라는 괴물은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몸체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또 다른 코파나 직원이 한 명이 이미 청와대 부속실에 채용 배치돼가지고 이 인물도 스페인 순방에 동행하는 등 김건희 제2부속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부속실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 없는 오히려 은밀하고 위대하게 김건희의 복심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이문여북이라고요. 대표적 빠르다는 충성스러운 게 동아일보 맞아요. 사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건의사랑 문제점을 거론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동력과 연동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대통령 부인의 리스크를 정말 모르나 팬클럽을 당장 해체하고 특별사찰관을 임명하라. 곧 질타를 하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김건희의 야심 또는 욕심의 끝을 헤아린 사람은 없는 듯해요. 윤 대통령 역시도 열심히 김건희를 감싸고 돌면서도요. 대통령은 처음이라 어쩌면 좋겠냐는 망언을 제조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아나무인 직무 태도로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는 것을 윤 대통령 측근들은 모르는 모양이에요. 아마도 김건희는 세상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천공의 세계의 매료를 넘어선 맹신의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천공은 그의 정법 강의에서 사모님은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 열려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라고 한껏 세우죠. 이 역시 가감없이 길에 기르는요 온갖 언론의 지면을 도배를 시켰습니다. 천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죠. 박근혜를 누명씌워 구성시키라고 윤석열에게 지시했고 조국을 올감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천공은 계속 읊조리죠. 대한민국의 영부인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나토에 가면 세계 영부인들의 패션을 리드하고 휘어잡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는 치솟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요. 탄핵을 거론당하는 수행평가 낙제점 한참 밑도는 33% 지지율을 수준으로 급전직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요. 한국의 첫 셀럽 영부인 김건희. 많은 사람이 우선 주목하는 요인은 외모. 눈이 크고 뛰어난 연예인, 스포츠 스타와 다를 바 없다 라며 건희여 치연가를 열심히 외쳐대죠. 7번 뜯어 고쳐가지고도 그렇게 안 이뻐지면요 돈 생각 안 나겠어요? 이쯤 되면 거의 숭배의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말하기도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스페인 방문 일정 동안에 국내 언론사들의 그 제목들은요. 김건희 언급 기사가 94에 50%를 차지하고요. 윤석열을 위해 57에 30%, 대통령 부부의 제목을 내세운 게 27에 14%, 없다가 11에 6%로 대통령 나토의 참석과 파장이 여파에 대한 보도단 보도는 없고 김건희 행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패션 관련 보도가 주류를 이루면서
나토 회의 참가 여파로 중국과 러시아의 앞으로의 한국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본연의 보도의식은 실종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스페인에 우결을 찍으러 갔는지 화보를 찍으러 갔는지 구분 안 되는 부부의 사진들은요, 국내 언론에 역시 도배되었고, 이런 화보 중심의 행보는 결국 일하러 갔던 게 아니라 놀러 갔던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낳게 되니까 부랴부랴 일하는 대통령을 연출해 보려던 시도는 텅 빈 모니터 화면과 빈 A4용 용지로서 마치 로댕이 생각한 사람을 연출해 보려 했지만 오히려 완벽한 역효과를 낳게 됐죠. 이 대응반이 현 정부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신정아입니다. 그녀는 허위 이력으로 광주 비아넬 총감독의 자리에 올랐다가 국민 앞에 수갑을 채워 구성시키는 퍼포먼스로서 망신과 재기불능의 몰락의 길을 겪은 비운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불륜 상대는요, 바로 변양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신정아는 이렇게 말했죠. 내 생애의 유일한 시련이었으며 가장 큰 고비였다. 나의 불찰이고 뼈아픈 잘못이었지만은 그 결과가 그리 참혹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 더 큰 불찰이고 나의 잘못이었다고 최근 수례했습니다. 변양균 역시도요. 아내와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하면서 그런데 대통령과 내가 몸담았던 참여정부에 그토록 큰 치명타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수례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내로남불이었지만은 당시로서는 진정한 서로의 사랑과 신뢰의 사이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변양균이요, 한덕수 총리의 전폭적인 청구에 의해 가지고 현 정부의 경제위기 타파 해결사로 입각한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속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검찰 역시도 윤석열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김건희는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녹취록에서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의 인물평은 이미 언급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건희사랑 팬카페 대표 강실험은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건희가 더 전문가, 대통령 남편에 묻혀 억울하다. 에휴. 물론 이제 김건희는 강신업의 돈 넘치는 행보가요,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작하니까 꼬리 자르는 것이지 뭐라는 건희사랑 팬카페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지인들에게 문자를 돌렸다고 언론은 보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는 해산하라는 얘기 죽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초임 무렵 윤석열은 언론 앞에 서가지고 마누라가 대선에 나가려면 이혼장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했다 하면서 너스를 떨었죠. 내가 아는 김건희 모녀의 본성은 검찰총장의 남편을 꽂아놓고 빨대로 축제와 온갖 이권을 챙기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대선 후보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은 그나마 쌓아왔던 돈은 까발쳐져가지고 오히려 토해낼 상황에 이룰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그 불안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신분이 상승되니까 마음이 바뀐 듯합니다. 조용한 내전은 지나가는 개나 던져놓고 이제는 윤석열을 딛고 거룩한 계보를 구축하려는 모양새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뭐 역대 영부인들 순방하고 여당 국회 사모님들과의 모임에서 언니들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서 근데 제일 수상한 조짐은요, 느닷없는 용산 집들이 행사 날입니다. 뭐 대통령실은 용산 주민들 약 한 40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완공 기념식을 기획한 바 있죠. 원래 집돌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요, 사무실 개소식이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날 집들이에 안방마님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시간대에 중구 평창동에서 있었던 호국 추모 음악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통스럽게 살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대단한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단한 명연설을 이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집들이하고 앉았고 부인은 연설을 하고 역할과 지위가 확실히 바뀐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김건희는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요? 박덕수였습니다.